약 4년 전이었죠. 미국에서는 대선 불복으로 의회까지 점령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은 이번에 바이든 진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은 큰 정치적인 보복 없이 그래도 순조롭게 정권 이양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뜻하지 않았던 계엄 조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도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여야 간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우리보다 심한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기업인들이 이렇게 나가는 자세를 보면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 정치권의 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모습, 한국 경제 입장에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성숙합니다. 지난번에 계엄 조치 때 사실 일부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는 이런 조치, 또 신속한 계엄 해지 조치를 인해서 단기적 충격을 좀 많이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사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문제되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계엄 조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탄력성 있는 민주주의의 복원 이런 그 모습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정치권에 어렵겠습니다는 관계없이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정권 이양과 관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 좋습니다. 미국 경제 좋은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파월 의장이 언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느냐 이 점이 가장 관심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이죠. 9월 FMC에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벗을 단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에 사실 이 피벗 단행이 이렇게 실기한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할 때 그때 파월 의장이 앞으로 닥칠 경기 문제를 생각해서 침체를 생각해서 피벗을 그렇게 단행했다. 이런 쪽에 궁핍한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상을 했는데요. 이번 그 주말에 미국에서 뉴욕 타임스에서 주최로 열렸었던 딜북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봤던 파월 의장이 이렇게 미국 경제 강하다, 그것도 아주 좋다 하는 시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월가에서 그것이 통화정책이든 아니면은 트럼프 정부, 차기 정부의 관계 개선이든 실제로 미국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든 다양한 시각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이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갑자기 바꿔서 월가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12월 17일, 18일 양일 동안 올해 마지막 FMC를 코앞에 뒀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이후에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거 이제 가장 관심사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양대 지표상으로 볼 때에는 금리 동결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양대 채무 지표에서 보면 물가는 10월 이후부터 이번 주에 다시 11월 수치가 발표되겠습니다는 다시 그 3월 이후에 하락세에서 재상승세로 좀 돌아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마비됐던 11월 고용지표 관련해서 골디락스라는 동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골디락스가 사실 그 고용지표 관련해서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영국의 전래 동화에서 배고픈 소녀가 이렇게 숲길을 가는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고용지표가 완전 고용 수준의 거의 그 무리에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수 들어가면 뜨거운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지 않으니까 차갑지도 않은 여기에 이제
고용지표의 골디락스인데요. 사실 이 고용지표의 골디락스는 다우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다우지수가 떨어진 문제가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10월에 물가지표가 11월에 물가지표가 10월에 이어서 예. 상승세가 좀 더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피벗은 이거 지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12월 FOMC에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보면 사실 미국의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강요 내지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까지 포함해서 예. 가장 갈등이 심했던 사람이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차기 정부 앞두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도 예. 사실 파월에 대해서 임기까지 보장하겠다, 교체하지 않겠다 하는 이 모습, 대선 과정에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건 정권을 잡기 때문에 피 튀기게 서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당선이 된 이후에 우리도 일전에도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 불가라는 입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기업인 입장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한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타입의 몰색입니다. 당선된 이후에는 파월과의 관계 개선, 이게 사실 정치권의 타협 문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치권의 갈등은 불가피하겠습니다는 이런 정도의 타협을 보여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의 인하 여부, 그다음에 정치권 관련해서 트럼프 차기 정부와 페드 간의 관계,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 좋은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완전히 시장에서는 이것이 확증적으로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정책,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은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이 보이는 태도보다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펀더멘털에 더 의존한다. 그리고 파월이 경제 여건에서 굉장히 좋다 하면 예.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에 민감한. 민감하니까요. 근데 파월이 보여줬던 태도, 이런 문제가 예.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차익 실현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의외로 강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피벗을 단행했다는 사람이 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도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면 부러울 정도로 강하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성장과 고용, 물가 다 좋죠. 그래서 예. 골디락스는 용어, 아마 홍 앵커가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와우 글로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성장률 4분기 성장률 지금 애틀랜타 나와 보면 3.2%까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지금 잠정치가 2.8% 나왔죠. 다시 3%대로 회복된다. 예. 그리고 11월 실업률은 4.2% 정도에서 완전 고용 상단에 거의 근접한 모습. 그렇죠. 그리고 11월 소비자 물가는 이번 주에 발표를 봅니다는 예상치가 한 2.4%, 목표치에 근접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사이드에 국제 수지와 미국은 사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제 수지와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는 3대 지표가 굉장히 통제권 이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세계 자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죠. 예. 참 미국 경제 부럽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 20% 올랐습니다. 나스닥스가 32% 올랐습니다. 그리고 S&P가 28% 올랐습니다. 이게 단시 프로테지가 아니라요. 예. 다우존스 지수가 3만 4만의 베이스가 커진 상태에서 2%라는 것은 그렇죠. 대단히 의미가 다른 큰 다르죠. 예. 단순히 수치상으로 20%가 아니라 베이스가 커진 상태에서 20%는 맞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G7, G20, OECD 38개국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골디락스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의 측면에서는 달러 가치는 달러 인덱스 함정 때문에 사실 인덱스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는 지금 105, 106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달러 인덱스가 과거보다 낮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이 모습이 미 경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미국 경제와 증시 정말 상당히 부러울 정도로 강한 것 같은데 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본질적으로 뭐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과 고용 물가, 그다음에 증시적 측면, 달러 가치 모든 예. 면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것이 기업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대외 정책이든 한 싹트에서 성장 동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 민주주의의 장점, 시장 경제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지금 가장 본질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4년 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에 불복해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본질인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시장 경제 훼손당해서 미국 경제의 침체 얘기는 사실 작년까지도 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경제 침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복원에 나서서 비관론을 극복하고 이게 모든 면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4년 전에 대선 불복을 당했던 게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예. 그러면 4년 전에 정치로 보복해야 될까 하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 정치적 갈등을 보였을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 순조로운 이렇게 권력 이양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 시장 경제 본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떠냐? 파월과의 관계도 지금 임기를 보장하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갈등이 심했던 파월과 갈등도 이렇게 흡수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노믹스 2.0 이렇게 보면 일부 바이든노믹스를 수용할 입장, 바이든노믹스를 전폭적으로 지웠던 1기 때와 달리 왜 세련되느냐? 미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었던 바이든 정부의 강점은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그런 측면에서 상징격에 해당되는 것도 파월과의 관계 개선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민주주의의 강점,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장점 이것이 발휘한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이 진정한 민주주의 복원력, 시장 경제 복원력을 보여주면 이 미국의 정권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최근의 정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주말 사이 참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탄핵안이 부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자, 이에 따라서 당장 우리 증시 참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계엄 조치는 잘못된 겁니다. 누님 예, 말씀입니다. 그렇죠. 합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그다음에 계엄 조치에서는 10%대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경제 여건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에서 국민을 이어고 국가를 이어고 경제를 살려야 될 대통령이 탄핵 조치했다는 것은 일단은 사실 인정을 안 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예. 일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그 단계에서 이제 좀 끝나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러한 계엄 조치 같은 정치적 문제는 전형적인 롱테일 리스크라는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이것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테일 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패테일, 살찌는 패테일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은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일본 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계엄에 이렇게 파견됐던 일부 그 특전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왜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겨눠야 되느냐 하는 이런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롱테일 리스크 단계를 지나서 테일 리스크, 패테일 리스크가 되면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쉽지는 않습니다는 예.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성숙된 차원에서 사실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사실 해외에서는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 그 국민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후손들을 살려야 하지만 해외에서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캐스터분께서 해외 시각이 의외로 뭐냐 피로스의 뭐다 승리다 이런 쪽의 얘기 않습니까? 맞습니다. 냉정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후손 세대를 살려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립니다는 해외에선 냉정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경제 살리기의 태도 이런 것이 보여주지 않을 때는 이것이 오늘이 되든 블랙 먼데이가 되든 아니면 금요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일정이 많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든 이번 주에 블랙데이가 예상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국민들 특히 증시적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코스닥과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팔았던 개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후손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성숙과 태도 이것이 꼭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블랙 먼데이는 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일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해외 시각이 안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일시적이다 하는데 벌써 환율이 저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현 PD가 1,423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착될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원화의 내정성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금리와 관련된 문제, 성장성과 관련 문제, 환투기 세력의 투기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한국은행이 이런 분석을 다른 데 분석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의 내재성, 원화의 내장성이 취약하다는 그러면 그것이 내부든 외부에 샥을 주면 환율이 확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 모습 이런 모습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상태에선 경제 강요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사실 경제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권 갈등 없이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살려주는 이런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증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는 계엄 전서부터 정치권의 혼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죠. 지금 코스피는 원화로는 8.6% 떨어졌습니다. 근데 달러 베이스가 문제입니다. 16.7%입니다.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비교할 때는 8.6%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달러 베이스로 해서 공통지수를 할 때는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엔티브레스 이펙트. 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소비가 안 되거든요. 소비가 안 되면 이게 경제를 침체시키는 엔티브레스 이펙트, 역자산 효과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우려가 되니까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 평가사는 어떤 분 그래요? 우리 국가신용도 무다. 문제가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계엄 조치라든가 이런 게 혼란이 발생했으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전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등급 조정이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있습니다. 단순히 S&P가 한국의 신용등급 무다, 그를 받아들여서 신용등급 무다 하면 안 됩니다. 전망 부분에서 보면 다 3대 기관들이 자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신용등급은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이 투자는 미래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등급보다 앞으로의 등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거든요. 근데 현 상태에서 지속이 될 때는 현 상태까지 문제가 없다. 근데 지속이 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스템 문제
그래서 이 지정학적 문제, 그다음에 3대 평가설이 신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펀더멘털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재무상의 문제, 그리고 재무상 문제는 캐시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영향이 돼서 우리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경고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시기든 롱테일 리스크가 지금 테일 리스크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역시 패테일 리스크까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포상의 평균치로 이렇게 확산되는 이게 좀 차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책들 내놓으면 좋겠습니까? 네, 계엄 조치는 잘못된 겁니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탄핵이 됐다 해서 이렇게 해서 모면식에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신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강요들의 모습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최상목 부총리라든가 한덕수 총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려울 때 이렇게 나서주는 모습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제때 잘 처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자, 임명권자 관계없이 지금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소신껏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나서야 됩니다. 자, 지금 비상국면입니다.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 생각하시 돈을 확실히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시각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대외적으로 아이 활동 지금 분주히 나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갈등, 정당은 정권을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과 것처럼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갈등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만큼은 예. 우리 후손 세대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 문제만큼은 좀 서로가 화합해 가지는 프로모노 퍼블리커 정신, 예. 이 정신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